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열여덟 세 나이부터 자경화된 미국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 토론을 통해 보수주의 가치를 설파했던 터닝포인트 USA 설립자인 찰리 커크가 지난 9월 10일 미국 유타주 유타밸리 대학 캠퍼스 토론 행사 중에 암살당했습니다. 그는 피살되기 불과 닷새 전에 한국에 처음으로 방문해서 공산주의와의 싸움은 영적 차원의 전투이며 미국과 한국은 공산주의의 위협에 맞서 함께 자유를 지켜온 특별한 동맹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며 애국 시민들의 마음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기에 그 죽음이 더욱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용기가 부족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용기가 최고의 미덕이라고 했습니다. 용기란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찰리 커크는 우리에게 공산주의와 맞서 싸울 용기를 피력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누리는 이 자유는 결코 당연하지 않으며 이를 지켜내기 위한 헌신과 준비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그의 조언은 순교자의 부탁이 되었습니다. 전체주의 독재자와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한 사람들이 함께 일어서는 것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한국에서 찰리 커크가 유언처럼 남기고 간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가 온전히 회복되고 북한 동포 여러분들이 해방되는 날, 그의 순교는 반드시 기억될 것입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이제 달력이 2장 남았어요. 어느덧 추운 겨울이 오고 있는데요. 월동 준비 잘 하시고 춥지만 마음은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통일이라는 새로운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노래 들려드린 후에 날씨 예보 전해드립니다.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doms, above all thrones,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known. Above all wealth and treasures of the earth, there's no way to measure what you're worth. Crucified and laid behind a stone, you live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doms, above all thrones,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known, above all wealth and treasures of the earth, there's no way to measure what you're worth. Laid behind the stone, you live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Above all,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 전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가끔 구름 많고 평안도 새벽까지, 함경도 아침까지 곳에 따라 비 또는 눈, 황해도 새벽 한때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전 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평북과 함경도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는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함경도 3에서 8cm, 평안도 1에서 3cm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3도에서 최고기온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고 화요일은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0도에서 최고기온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최고기온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2도에서 최고기온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구름 많고 오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고 글피도 날씨 맑겠습니다. 화요일도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최고기온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구름 많고 오전에 한때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부터 화요일까지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도에서 최고기온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오전에 한때 눈 오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7도에서 최고기온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흐리고 비 오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와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0도에서 최고기온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흐리고 한때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오전에 한때 눈 오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고 화요일도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최고기온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앞바다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다가 날씨 맑아지겠고 먼바다는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글피와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3.5m, 먼바다 2에서 4.5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부터 글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1에서 3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시편 51편 15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번영을 이룬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 대표적 인물인 현대그룹 창립자 고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이 무엇인지 함께 기억하고 싶어서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현대그룹 창립자 정주영 이야기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시간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룬 대한민국 1세대 기업가들과 유명인들의 이야기들을 듣는 시간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오늘의 인물은 현대그룹 창립자 고 정주영 명예회장입니다. 한국의 인류 기업이 된 현대그룹, 그리고 세계로 우뚝 선 한국의 현대자동차. 현대그룹을 세운 정주영 회장은 그가 하려는 일 앞에 온갖 장애물과 방해가 많아 어렵다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도전 앞에 해보기나 했어 라고 말하는 불도저 같은 도전 정신으로 인류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부터 정주영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평생을 내 고향 북한 통천을 갈 생각에 그리움을 간직하고 살았던 정주영. 그는 북한 통천읍 아산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조상은 함경북도 명천에서 4대가 살다가 아산으로 옮겨 정착해서 태어났고 자랐다. 가난한 살림에 장손의 책임을 다한 장손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아버지의 인생에서 무언의 실천을 배워 가슴에 새겼다. 정주영도 아버지처럼 장손이었다. 그가 태어난 1910년 8월은 한일 합병 조약이 공포되고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던 난국이었다. 3월 1일 기미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나기 4년 전이기도 했다. 소학교를 다니면서 매가 무서워서 그저 공부했던 그는 공사 현장 건설에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동아일보의 신문 기사를 보고 무작정 가출하여 서울에 갔다. 그것이 첫 번째 가출이었다. 그리고 이후 서울에 일하고 싶어 3번을 가출한 끝에 자신 때문에 속이 썩는 부모님을 보고 아버지처럼 농사일을 잘하고 소를 잘 키우며 꿈을 접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는다. 그러나 인생은 마음을 먹는 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인가? 흉년이 들어 농사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다. 결국 4번째 가출을 시도하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다. 아는 사람에게 그 당시 50전을 빌려 무작정 인천으로 갔다. 잦은 노동이란 노동은 닥치는 대로 다 하였다. 그러다가 서울로 올라갔는데 어느 농가에서 먹여주고 일을 하고 돈을 주는 일자리를 알게 되어 무작정 갔다. 한 달을 벌어 약간의 돈을 거머쥐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찾던 중 복흥상회라는 쌀집에 배달원으로 취직이 되었다. 점심과 저녁까지 먹여주고 월급이 쌀 한 가만이었다. 숙소의 환경은 매우 열악했지만 한 달에 쌀 한 가만이면 1년에 12달이니 고향을 떠나 일을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고 부모님도 인정해 줄 거라 위안을 삼았다. 집을 떠난 지 3년이 지나 1년 월급 쌀 20가마니를 집으로 보낼 수 있었고 정주영의 아버지는 그가 한 노력을 인정해 주었다. 마지막까지 다하는 최선, 이것이 그의 인생을 엮어왔다. 쌀가게 취직 2년 만에 주인 아저씨가 가게를 인수할 의향이 없느냐고 제안하였고 모든 걸 그대로 물려받고 경일상회로 새롭게 열어 나이 24, 고향을 떠난 4년 만에 첫 쌀가게를 열었다. 쌀가게를 하면서 잦은 노동을 했던 경험들로 터득한 자신만의 영업기술을 통해 고객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날로 번창하였다. 우리나라 제1가는 미국상으로 대성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러나 중일전쟁의 시작으로 쌀가게가 모조리 문을 닫게 되자 정리하고 그동안 모은 돈을 갖고 처음으로 고향에 내려가 아버지께 논 2,000평을 사들이고 장가도 들었다. 다시 서울로 가서 할 일을 찾았다. 쌀가게를 하며 남은 돈 700~800원을 미천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궁리하던 중 자동차 엔진 기술자들을 만났다. 아더 서비스라는 자동차 수리공장을 추천하면서 수리공장을 열어보도록 제안했고 기술자는 있었기에 시작해보기로 했다. 돈도 제법 잘 벌렸다. 하지만 5일 만에 불이 나 사업장이 모두 불태워졌으나 좌절하지 않고 함께 일한 두 사람과 밤늦도록 복구하고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손실이 너무 커서 빚더미에 앉았다. 그래도 그는 좌절할 수 없었다. 좌절로 끝내고 싶지 않았다.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쌀가게를 할 때 인맥을 찾아가 돈을 빌렸다. 그는 정주영의 사업가의 기질과 성실함을 신뢰로 선뜻 돈을 빌려주었다. 조선 재련 산하에 있는 광산 어딘가에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여 황해도 수안군 홀동 금광에서 평남 진남포 재련소까지 옮겨지는 광석을 평양 선교리까지 운반하는 하청 계약을 맺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잘 운영하다가 팔아버리고 홀동 광산을 떴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었고 이후 현대자동차 공업사 간판을 걸기까지 많은 시련들이 있었다. 20평짜리 작은 집을 겨우 마련해 식구들을 다 책임지고 함께 살았는데 그 작은 집에서 대식구가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그때의 기억이 아련하면서 추억이 되었다. 일제 식민지 해방 직후 우리나라는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다. 그 어수선함 속에서도 자동차 공업사는 나날이 발전하면서 건설업까지 확장할 수 있었다. 당시 건설업이나 자동차 수리업이나 관청과 미군에서 나오는 일거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일거리가 많을 수 있었다. 자동차 정비일만으로도 바쁜데 건설 사업을 하겠다는 도전에 반대의 소리도 많았다. 그러나 그는 어떤 일을 시작하든 반드시 된다라는 확신 90%, 되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10%로 완벽한 100%를 채운다. 안 될 수도 있다는 회의나 불안은 단 1%도 끼워넣지 않는다. (1950년 1월) 정주영은 현대토건사와 현대자동차 공업사를 합병해서 현대건설주식회사를 설립한다. 정부에서 국가 재건을 위해 건설 행정을 정비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기 위해 회사 규모도 확대하고 체제를 정비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이제 의욕이 더욱 활활 타서 잘 해보려고 하는데 6개월 만에 6.25 전쟁이 발발했다. 북한군이 남침을 했다는 뉴스가 라디오에서 들렸다. 피난길에 올랐다. 밀려 대구까지 내려갔다. 당시 미군 및 유엔군이 파견되어 북한 공산군과 싸워서 태세가 전환되고 부산에서 미군 물자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다. 당시 부산은 건설 물량을 산더미처럼 토해내는 것이었다. 군사물자와 군사지원사령부 및 숙소 등 많은 것이 필요했다. 임시 수도이자 전쟁 전략 교두보였기 때문에 여러 건설이 필요했다. 미군은 당시 유능한 건설인을 찾고 있었다. 그때 정주영은 그 기회를 잡게 되었다. 2달 만에 서울을 재탈환하고 그때 우리나라 건설업체 중에서 현대건설이 미 8군 발주공사를 거의 다 독점하고 있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숙소와 유엔군 묘지 단장을 하고 미 8군 공사는 현대가 모든 일을 맡아 하게 되었다. 현대건설은 이후 비료사업부터 발전소 공사 및 한국의 굵고 큰 건설을 도맡아 하게 되었다. 발전소 시공 능력을 바탕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도 현대가 먼저 뛰어들 수 있었다. 춘천댐은 현대가 시공한 수력 발전소이다. 1960년대를 지나 70년대 초반 정부가 플랜트 국산화 정책을 선언할 수 있게 된 것은 현대의 역량 축적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그때 만약 건설공사의 자국화에 대한 의지나 사명이 없었거나 약했다면 신생 한국 건설 시장은 그대로 외국 건설업체들의 해외 건설 시장이 되어버렸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 현대는 도로, 항만, 댐, 교육, 문화시설 등 각종 사회 간접 자본의 대부분을 현대가 창출하였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정주영은 그때마다 최저의 경비로 국가의 돈을 아끼면서 최상의 건설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찾아지면 그것을 주저한 적이 없었다. 누구의 것이든 개인의 것이든 나라의 것이든 시간이든 돈이든 어쨌든 낭비는 생각 없는 이들이 저지른 일종의 조악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의 열심과 열정과 끝없는 도전은 마침내 대한민국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된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면서 현대건설을 이끄는 정주영에게 서울, 부산 고속도로를 책임지고 건설해달라는 제안을 받게 된 것이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은 서독을 방문했는데 그 나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반에서 경제 발전의 근원이 되는 모습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고 돌아와 우리나라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하나의 명제로 삼고 있었다. 이것은 수많은 인력과 수많은 자원이 필요했다. 한국의 대동맥이 될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정주영이 이끄는 현대가 책임지고 잘 수행해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현대그룹 창립자 정주영 명예회장 이야기. 다음 주 금요일에 2부를 들려드립니다. 오늘 정주영 회장 이야기,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과 고향이 같은 북녘의 평양 출신 김금혁 청년이 들려드렸습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다였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9,470km